265번입니다. 자,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라고 하죠. 자, 우리가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요. 항상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대값, 최소값은 항상 y값을 찾아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방정식, 부등식 이 네 가지 내용을 항상 그래프를 배운 다음에 모든 함수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항상 그래프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선생님이 1학년 공통수학 원에서부터 많이 이야기했지만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은 자, 삼총사라고 했죠. 서로 우리가 함수 문제를 방정식이나 부등식으로 방부등식을 함수를 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이것은 고등학교 수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방정식, 부등식은 항상 그래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죠. 즉, 시각화를 시켜버리면 시각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는 것들은 그래프만 그리면 이 최대값, 최소값은 모두 다 y값이기 때문에 y값이 가장 크다는 말은 바로 위로 올라갈수록 바로 큰 값이 되고 아래로 많이 내려갈수록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시각화만 시키면 최대값, 최소값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시각화를 못 시키는 경우는 보통 뭘 한다? 치환을 합니다. 치환. 치환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꼴로 우리가 치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을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치환을 해도 시각화시키기 어려운 경우 또는 처음부터 치환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 거의 우리한테는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이야기했죠. 산술기하 평균은 항상 그 두 수가 양수일 때만 우리가 따지는 것이고 그리고 산술기하는 절대로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물어볼 수 없다 그랬죠. 둘 중 하나만 물어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곱이 일정할 때는 바로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다고 했고 합이 일정할 때는 곱의 최대값을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시각화를 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65번부터 267번을 보시면요. 모두 다 시각화를 할 수가 있죠. 265번은 정가함수면서 기본형이 되고 266번은 어떻습니까? 10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러면 이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밑을 뭐 하면 되겠다? 역수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그래프는 감소함수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지수함수에서 밑은 바로 이 지수에 있는 x의 바로 뭐다? 밑이다. 그래서 x만 빼놓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돌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267번 어떻습니까? 바로 3분의 1의 x제곱인 이 감소함수를 바로 평행이동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굳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x축까지는 필요 없어요. y축도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 y값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원래 지수함수는요, 범위가 없으면 이 x의 정의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의역이 없으면 자, 최대값은 있나요? 없고요. 최소값도 없는 거예요. 점근선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이 점근선을 최소값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점근선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나와야지만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y 꼴 5의 x제곱은 정가함수니까 이렇게 정가함수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까 x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니까 이렇게 x의 범위만 잡아주면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래프 요 일부분의 그래프만 우리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그래프를 모두 다 뭐 해주면 된다? 지워주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바로 여기서 최대값이 발생하고 최소값은 바로 여기서 최소값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최저값을 선생님은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럼 최저값은 x가 얼마일 때? 바로 2일 때의 y값이니까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5의 제곱인 25가 되고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이니까 5의 마이너스 1제곱은 바로 5의 역수가 되어서 5분의 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이처럼 그래프만 그리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얘는 어떻습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정가함수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정가함수. 밑이 1보다 크니까. 따라서 어떻게 된다? x가 커지면 y도 커지고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지니까 바로 x가 최대일 때 y도 최대가 되고 x가 최소일 때 y도 최소가 되겠죠. 따라서 최대를 결정하는 x값은 2가 되고 최소를 결정하는 x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바로 최대값, 최소값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린다는 거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266번은요, 감소 함수가 되니까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자, x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마이너스 3에서 2까지가 되죠.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그래프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되겠죠. 그리고 항상 등호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필요한 그래프는 바로 이 부분만 우리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뭐 해주면 된다? 지워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하고 마이너스 3일 때 바로 최대가 되고 최소는 x가 2일 때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대값은 x자리에 요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플러스 3이 되어서 10의 세제곱 얼마가 된다? 1000이 되겠네요. 그죠? 최소값은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10의 마이너스 2제곱은 제곱에서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최소는 제곱하면 100이 되어서 역수 취하면 100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67번입니다. 267번은 원래 기본형은 y꼴 3분의 1의 x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감소함수인데 x축으로 1, y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거죠. 그러면 x축으로 1, yx축으로 1, 왼쪽으로 한 칸. 조금 그림이 안 이쁘죠? 선생님이 자, 조금 그리는 게 서툴러서 이런 감소함수를 X축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위쪽으로 한 칸 가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그래프 개형은 그대로 감소함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주어졌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의 바로 범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 부분만 우리가 따와서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최대는 언제 최대가 됩니까?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가 되고
x가 2일 때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y 값은 각각 대입해 주면 되니까 자,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먼저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y는 얼마 됩니까? y는 자, 3분의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플러스 1이 되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세제곱은 자, 역수치한 다음에 세제곱하면 되니까 얼마 되죠? 27이 돼서 바로 28이 무엇이 된다?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요. 바로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된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2-1은 1이 되죠. 따라서 1 플러스 3분의 1 얼마 된다? 3분의 4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 사실은 감소함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x가 제일 최대일 때 전체도 최대가 되고 x가 최소일 때 전체는 최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항상 그래프를 이용하자는 걸 선생님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항상 시각화를 시켜놓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68번부터는 방정식 문제네요. 자, 방정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 기본적으로 좌변과 우변을 밑을 통일시켜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근데 이 8과 128은요, 모두 2의 친척이 맞나요?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2의 세제곱의 전체 x제곱이니까 2의 3x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128은 2의 7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밑이 2로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3x가 얼마다? 7이므로 결론적으로 바로 x는 얼마가 된다? 3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나요? 사실 얘도 그래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석한다? y꼴 바로 8의 x제곱 그래프와 y꼴 128의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y꼴 8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함수가 될 것이고 y꼴 128은 어떻습니까? 상수함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y꼴 128과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얼마가 된다? 3분의 7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정도의 방정식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겠다? 그냥 밑만 같게 만들어줘서 지수끼리 비교하면 된다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269번으로 가볼까요? 2분의 1도 2의 친척이고요. 2 루트 2, 그수 루트 그수도 2의 친척이죠. 그죠? 따라서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과 곱해버리면 x 마이너스 1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2의 바로 그수 루트 그수는 바로 지수가 2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 x-1이 2분의 3이 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270번입니다. 자, 여기는 9분의 1은 3의 친척, 81도 3의 친척, 3도 3의 친척, 3이니까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제곱한 걸 역수치하니까 마이너스 9분의 1이 돼서 3의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81이 바로 3의 4제곱이잖아요. 그럼 3의 4제곱과 3의 x제곱을 곱하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3의 x 플러스 4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밑이 어떻습니까? 똑같으니까 지수 마이너스 2x와 x 플러스 4가 같으면 되고 이항을 배우려면 3x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주면 x 값이 바로 마이너스 3분의 4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71번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조금 전에 문제처럼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밑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4의 2x 제곱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4의 x제곱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지수법칙에 의하여.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4의 x제곱과 여기 있는 4의 x제곱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방정식을 풀 때는 치환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의 x제곱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자로 쓰면 되는데 보통 치환을 할 때는 바로 translation, 바로 치환의 약자인 t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시겠죠? 자, 꼭 t를 안 써도 돼요. 그러나 거의 t를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치환을 하면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범위를 남겨야 되죠. 범위를 꼭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맞죠? 기억나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죽으면 아마도 이 동영상을 남길 거예요. 그래서 어떤 X 문자를 더 이상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자로 다 바꿔주겠다. T라는 문자로 다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범위를 남겨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따로 주어졌나요? 즉 정의역이 주어졌나요? 주어지지 않았죠.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X는 모든 실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4의 x제곱은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 그래서 x값이 모든 실수를 가질 때 지수값은 항상 뭐다?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라고 했죠. 이해됩니까? 이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항상 지수함수꼴은 항상 양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t가 0보다 크다는 것을 꼭 표시를 해 두어야 되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놓으면 주어진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t니까 자, 가에 들어갈 말이 t제곱 맞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0이 이퀄 0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 이 식이 바로 치환을 해버리니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었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됩니까? t-4, t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결론적으로 t는 4가 될 수도 있고 2차 방정식이잖아요. t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실근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에서 t는 꼭 무엇이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은 탈락이 되어서 바로 t 값은 4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이 해를 바로 4라고 하면 안 되죠. t의 값이 4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방정식에서는 바로 x가 바로 근이 되니까 x에 대한 지수함수니까 바로 x 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줘야 된다. 즉 t가 4라는 말은 4의 x제곱이 바로 뭐가 된다? 4가 되는 x값, 즉 얼마를 찾아달라? 1을 찾아달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바로 이 해는 이 방정식의 해는 4가 아니라 바로 1이 된다는 것도 꼭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72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얘가 3의 x제곱의 전체의 제곱으로 보면 되니까 우리는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되고 치환하면
범위가 남겨져야 되니까 지수꼴은 항상 양수가 되니까 t는 양수라고 표현을 해주면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 이퀄 0의 2차 방정식 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습니까? 3, 9, 27이 되어서 t-3, t-9 이퀄 0으로 표현이 되고 자, 이 값도 0, 이 값도 0을 만드는 t 값은 3이 되거나 또는 t는 9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t의 범위는 양수잖아요. 이번에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바로 둘 다 바로 이 방정식에 푸는데 합당한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다시 어떻게 해버리라. t를 x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이 t가 3의 x제곱이 되고 이 t가 바로 뭐다? 3의 x제곱이 되니까 3의 x제곱이 3이란 말은 3이 1제곱이니까 x는 1이 되고 또는 9는 3의 친척이죠. 3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x는 2도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몇 개가 존재한다?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273번도요. 이 9분의 1은요. 3분의 1의 전체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3분의 1의 2x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3분의 1이 있으니까 동일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3분의 1의 전체의 x제곱을 무엇으로? t로 치환하고 물론 얘가 감소함수지만 지수함수는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분의 1의 x제곱은 3분의 1의 2x제곱이니까 이 2x제곱은 다시 이 3분의 1의 x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t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 이 뒷부분을 보면요.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3분의 1의 x제곱이 t니까 얘를 보면 자, 앞에 부호는 잠시 놔두고 2 곱하기 얘는 3분의 1의 x제곱에 곱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 지수 x 마이너스 1을요. 이렇게 x와 마이너스 1로 우리가 곱하기 형태로 지수를 나타내면 밑이 같으면 지수를 더해줘야 되니까 x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와 동일합니까? 바로 역수니까 3과 동일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2와 3을 곱한 6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지수 법칙에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자, 밑을 A로 똑같을 때 지수를 더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런 데서 이렇게 거꾸로 이 지수 두 개를 가지고 지수의 곱셈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대로 치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 꼴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6t로 치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수해서 마이너스 2t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7 이퀄 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 9, 27로 되니까 t-9, t 플러스 3 이퀄 0으로 인수분해 되고 t는 9가 되거나 또는 t는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는데 t가 양수이기 때문에 t 이퀄 마이너스 3이 탈락이 돼서 t는 9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x 값을 찾아야 되니까 다시 돌려주면요. 3분의 1의 x제곱이 9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수 방정식을 푸는 꼴이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1과 9는 모두 다 3과 친척이죠. 3분의 1은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9는 3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x가 2가 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x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라는 바로 근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 파트를 바꾸어 주는 연습 잘 해두어야지 실수하지 않고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274번입니다. 2의 4의 x 플러스 1제곱과 5의 4x 플러스 1제곱이 같다고 합니다. 자, 지금 지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밑이 지금 2와 5와 다르죠. 근데 지수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지수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수의 영성은 얼마입니까? 1이죠. 3의 영제곱도 1이고요. 물론 1의 영제곱은 0의 영제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착안하여서 밑이 서로 다르지만 같아지기 위해서는 지수가 지금 똑같은 4x 플러스 1이니까 이 4x 플러스 1이 무엇이 되어버리면 0이 되어버리면 모두 다 지수가 0이 되어서 바로 1로 값이 같아지겠죠. 따라서 4x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275번은 동일하게 지수가 뭡니까? 똑같잖아요. 지수가 똑같은데 이번에는 밑이 하나의 바로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수가 뭐 돼버리면 지수가 0이 돼버리면 조금 전과 같이 똑같이 이 좌변 우변이 모두 다 1이 되어서 같은 값을 가지겠죠. 따라서 x가 3이 때 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 밑에 이 x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수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0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좌변은 x-1에 예를 들어서 5제곱이라고 합시다. 우변은 4의 5제곱이라고 합시다. 지수는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수가 같기 때문에 밑이 같아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수도 같아지겠죠. 따라서 이 밑 x-1이 4가 돼 버리면 되니까 x는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x가 1보다 큰 숫자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바로 근이 3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된다? 바로 5도 바로 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x 이퀄 3 또는 x 이퀄 5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는 부등식 문제가 되겠네요. 자, 부등식도 기본적으로 밑을 통일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좌변은 5의 2x-1제곱이고요. 우변은 25 루트 5지만 얘는 뭐야? 5의 밑을 5를 가지는 이 지수 형태로 바꾸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25라는 것은 5의 제곱이고 루통호는 5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5의 바로 2와 2분의 1을 더한 2분의 5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밑이 같으니까 누가 같으면 되겠다. 미안합니다. 여기에서 등식이 아니죠. 부등식입니다. 밑이 같으니까 지수만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근데 밑이 어떻습니까? 1보다 큰 정가함수죠. 정가함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수가 커지면 그 수도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2x-1이 바로 2분의 5보다 크면 이 값 전체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끼리 비교한다면 부등호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EX가 바로 마이너스 1이 이항한 플러스 1이 되어서 2분의 7보다 크고 결론적으로 X는 얼마보다 클 수밖에 없다. 4분의 7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기본적으로 밑을 시켜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277번은 이쪽은 밑이 2분의 1이고 여기가 2니까 2로 맞추는 게 편하겠죠. 그럼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을 하여서 마이너스 3x 이 뒤에도 부호를 바꾸어 줘야 되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작거나 같은데 2의 x-1보다 작거나 같죠. 밑이 1보다 큰 정가 함수이니까 바로 지수도 그대로 바로 지수가 큰 놈이 전체가 커지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네요. 자, x가 이하하면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마이너스 2가 이하하면 1이 되겠네요. 자,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어 줘야 되겠으니까 분호 방향이 바뀌어져서 x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278번입니다. 자, 2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2에 3-x가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그거의 3x 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2의 2분의 3x 제곱이 되겠습니다. 밑이 정가 함수이니까 바로 지수도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체크하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x를 이항해 볼까요? 플러스 x가 되어서 2분의 5x가 되겠죠. 따라서 x는 양변을 5분의 2를 곱해주면 바로 x는 5분의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x를 앞에 적었으니까 부등호 방향을 바꾸어서 표현해줘야 되겠네요. 자, 279번입니다. 하나는 4분의 3이고 하나는 3분의 4면 서로가 역수관계잖아요. 그러면 4분의 3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밑을 3분의 4로 만들 수도 있는데 자, 선생님 같으면 웬만하면 바로 정가함수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3을 3분의 4로 1보다 큰 수로 만들어 주면 역수를 취했으니까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3분의 4의 전체의 2x-3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정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 2x-3보다 작고 자, 2차 부등식이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을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2x-3이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나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사이 범위가 아닌 가의 범위니까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값은 마이너스 3과 1이 되어서 바로 결론적으로 작은 수보다는 더 적고 그리고 큰 수보다는 더 큰 가의 범위 형태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이처럼 부등식도 방정식처럼 무엇만 밑만 같게 만들어주면 좌변 우변을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방정식과 다르게 부등식은 자 감소 함수를 비교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정가 함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간다는 것만 조심히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280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조금 전에 푼 것처럼 좌변 하나, 우변 하나만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방정식에도 이런 문제를 풀어봤지만, 이 9분의 1이라는 것은 바로 3분의 1의 무엇으로?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3분의 1의 2x 제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3분의 1의 x제곱이 똑같이 있으니까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치환을 했으니까 반드시
t의 범위가 있어야 되겠죠. 지수를 항상 채워나면 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으니까 얘는 3분의 1의 x제곱의 전체의 제곱이 되어서 t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다음은 마이너스 4t 플러스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2차 부등식이 되니까 t-1, t-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바로 사이 범위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각각을 0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t값은 1과 3이 되어서 t는 1과 3의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답이 되는 게 아니죠. 다시 t를 돌려줘야 되니까 t가 3분의 1에 바로 x제곱으로 돌려주면 이거는 각각 1, 3이 되고 여기서 x를 구하면 되는데 이 밑이 3분의 1이니까 1과 3을 밑이 1과 3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 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밑이 3분의 1일 때, 3분의 1일 때 1이 되기 위해서는 3분의 1의 0제곱이 1이 되겠죠. 이렇게 밑을 3분의 1로 모두 다 바꾸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x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3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나요? 3분의 1에 바로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바로 역수제곱이니까 바로 역수가 되어서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같으니까 자, 지수를 비교할 때는 감소함수가 되어서 지수만 비교할 때는 분호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에 무엇이 더하고 마이너스 1이 더하고 마에는 0이 더해서 바로 x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밑이 바로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감소함수이므로 지수끼리 비교할 때는 부동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281번입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5의 x제곱이 있고 얘는 5의 x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5의 x제곱을 무엇으로 t로 치환하면 되고 그때 t는 지수니까 바로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은 t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125로 이렇게 t에 대한 2차 부등식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보이나요? 1, 1. 여기가 25고 5가 되면 곱하면 125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줘버리면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t-5와 t-25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맞나요? 바로 사이 범위가 되어서 5보다는 크고 25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t를 5의 x제곱으로 되돌려 줘야 되니까 여기를 5의 x제곱으로 표현하면 이 5는 5의 1제곱과 같고 25는 5의 제곱과 같으므로 밑이 5가 되기 때문에 1보다 크잖아요. 밑이 1보다 크므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겠죠. 따라서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282번은요. 4분의 1도 2분의 1과 연관이 있죠. 즉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바로 2분의 1의 x제곱의 무엇으로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것은 2분의 1의 x제곱에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분의 1의 1제곱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체의 역수제곱이니까 얘가 바로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2분의 1의 x제곱을 무엇으로? t로 치환하면
t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앞에 것은 t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t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꼭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내야지 2분의 1의 x제곱만 지원할 수가 있겠죠.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나요? 자, 4와 2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각각을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사이 범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t를 되돌려 주면 되니까 t가 2분의 1의 x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4와 2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되돌려주면 되겠죠. 저 2분의 1에 바로 뭐야? 지수꼴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일단 2는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2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t가 양수죠. t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왼쪽 부분은 사실 이 연립부등식이잖아요. 이 왼쪽은 t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따라서 여기는 항상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볼 필요 없고 t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쪽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한다면 여기에서 t의 범위를 적어주기 위해서는 0보다는 크고 뭐보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표현해 주면 되고 t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중변과 우변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밑이 2분의 1로 같으면서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데 밑이 1보다 작은 바로 감소함수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을 바꾸어서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하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t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봐도 돼요. t가 양수기 때문에 얘는 항상 무엇이 됩니까? 양수에다가 4를 달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에다가 이 수를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여기에서 그대로 1차 부등식을 풀어버리면 되죠. t는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타내면 되는데 t는 0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B단계로 넘어가서 유형별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